인간은 기원전 7000년 전부터 소를 가축해왔다. 기원전 40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우유를 짜는 모습의 벽화가 발견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적어도 6000년간 우유를 마셔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반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의 허기짐을 간편하게 달래주던 우유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 희고 고운 빛깔의 액체가 우리와의 6000년의 세월을 배신한 채 인간에게 치명적인 음식으로 돌변한다. 우유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이다. 일단 우유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우유는 아이들의 철분 수치를 낮춘다. 아이들의 연성 조직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 카세인이 함유되어 있고, 이 카세인은 천식과 연관되기도 한다. 우유 섭취는 당뇨, 경화증, 심장병, 크론병, 과민대장증후군, 백내장 등 다양한 질병과 연관될 수 있다. 소를 키우는 인위적인 기술 때문에 우유에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항생제가 함유되어 있다. 59가지의 합성 호르몬이 다른 독소와 결합하여 지방 함량이 높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고, 심지어 칼슘의 상징인 우유가 오히려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우유는 그냥 사약이다, 이 말대로라면 우유는 한 잔만 마셔도 그냥 즉사해버릴 것 같은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것인데, 실제로 구글에서 우유가 해로운 점을 가볍게 검색해보면 수십 건의 자료가 튀어나온다. 만약 이 많은 자료들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정보들이라면 수년, 수십 년 동안 우유를 마셔온 나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정부, 아니 세계의 정부들은 우유의 유해성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로운 음식을 완전 식품인 양 전 세계 사람들이 먹도록 그냥 놔두는 것일까?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혹시 타노스가 세계 인구의 반을 줄이려고 수작 중인 것일까? 일단 인간은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은 것은 극도로 회피함으로써 생존하려 하는 습성이 있는 생명체이다. 하지만 그 본능적인 심리까지만 이해를 하겠다. 지금은 통계와 확률의 지식이 축적된 현대사회다. 그런데 이 확률들을 무시한 채 일부의 나쁜 결과만 과대 포장해서 그걸 먹으면 당장이라도 큰일 날 것처럼 선동하는 사례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우유는 인류가 고대부터 먹어온 음식이다. 현대로 올수록 훨씬 많이 먹게 된 음식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수명이 현대에 와서 더 줄었거나 건강이 더 나빠졌을까? 물론 현대인의 수명이 길어진 이유는 우유가 아닌 다른 여러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왜 건강이 나빠진 것에 대해선 우유 때문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일까? 위에도 말했듯이 우유가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는 일반인들이 검색만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헌데 우유가 건강에 이롭다는 연구 결과는 더욱 많다. 이것도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당신은 지금 어떤 물건을 구매하려고 한다. 같은 용도의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한쪽 제품에는 인기가 많아 100명 중 95명이 줄을 서고 있고, 또 다른 한쪽 제품에는 고작 5명이 줄을 서고 있다. 자, 당신은 어떤 물건을 구매할 것인가? 그 제품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당신은 당연히 95명이 줄을 선 제품을 구매하고 싶을 것이다. 95명이 줄을 섰다는 건 무언가 그 제품이 신뢰도가 있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는 두뇌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5명 쪽에 줄을 선다고 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 지금 우유 사태가 딱 이 상황인 것이다. 10명의 머리에서 나온 정보와 1명의 머리에서 나온 정보, 과연 이 둘 중 어느 쪽의 정보가 신뢰가 가는가? 그저 감성적인 호소보단 반박을 좀 해보자면, 일단 우유를 먹지 말라는 이유 중에는 우유는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주범이라고 한다. 나는 손쉽게 위 주장의 반대측 논거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뉴질랜드 더니던 병원의 박사 알리사 골딩은 우유를 즐겨 먹는 어린이가 성장 버릇이 좋고 우유가 키를 크게 하는 성장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내어놓았으며, 반대로 우유를 마시지 않는 어린이 50명을 살펴본 결과 50명 중 고작 4명만이 적절한 칼슘을 섭취했었다고 밝혀낸다. 또 중요한 건 우유를 마시지 않는 어린이는 마시는 어린이보다 팔, 다리의 골절률이 무려 3배나 높다고 연구 결과를 내기도 한다. 또 우유의 고지방이 전립선 암을 유발한다고 한다. 과연 우유는 정말 고지방 음식일까? 식품의 콜레스테롤 및 지방 함량표를 확인해보면 보통 우유는 100ml에 지방이 3.2g이 함유되어 있다. 저지방 우유는 1.5g에 불과하다. 일부 어패류를 제외한다면 사실 우유보다 지방이 덜 들어간 음식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게 현실이며, 전립선 암의 원인이 우유라고 지목한다면 우리는 우유보다 육류 섭취를 하루빨리 줄여야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행동일 것이다. 또 하나의 논리 중 하나는 우유는 소가 먹는 젖이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며 유아가 먹는 음식이지 어른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 성인이 우유를 소화시킬 때 쓰는 효소 락타아제가 분비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혹시 소가 풀을 자체적으로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가? 소는 소화효소를 이용해서 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박테리아의 도움을 받아 풀을 썩혀서 흡수한다. 소화 요소가 없다고 해서 먹지 못하는 음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발상인 것이다. 이 주장은 쉽게 말해 소젖은 소가 먹는 것이지 왜 사람이 먹느냐는 것인데, 우리 인간은 먹이사슬의 최상위 생명체이다. 소젖이든 거북이
먹이 젖이던 건강에 이롭고 맛이 있다면 섭취하는 것이다. 그런 논리라면 사자가 먹는 돼지고기, 소고기, 토끼고기를 왜 인간이 먹는 것일까? 사자의 밥을 왜 인간들이 손을 대냐 말이다. 이런 논리로 따진다면 대체 인간은 무엇을 먹어야 한단 말인가? 혹시 우유를 까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닐까? 세상 모든 만물에는 각각의 장단점, 이론점과 해론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는 우리가 좋다고들 믿고 있는 모든 식품, 약품들에도 마찬가지이다. 효능이 크다고 알려진 식품들이나 약품들일수록 그 반대급부, 즉 해로운점도 상당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인과의 오류를 범하기 쉬운 데이터, 극단적인 사례가 일반화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불안하다면 우유를 먹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된다. 먹고 안 먹고는 본인의 자유다. 하지만 최소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행동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일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억측들이 난무하는 영상들을 내보내서 대중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형태는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 액체는 기적의 식품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연구 결과로는 적당히 마시는 우유가 건강한 식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사실이며, 만약 하루 한두 잔 마시는 우유가 건강상 문제가 생길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지금 마트에서 우유를 구경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건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는 컨텐츠인데 조회수도 별로일 것 같고 싫어요가 10개도 넘게 달리겠지? 이 영상 올리지 말까? 악플은 싫은데 편집은 다 했고